감정노동이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되고 그리고 여러 기업에서 그리고 여러 사업장에서 감정노동자들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감정노동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제일 좋은 것은 물론 법적으로 또 기업이 감정노동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이 자기의 심리 컨트롤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감정노동의 문제는 분노 조절 관리나 회복 탄력성 문제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분노 조절 관리나 회복 탄력성의 문제도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이 감정 노동은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회 시스템의 문제고 또 다른 사람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모든 잘못을, 모든 책임을 나에게 돌려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감정 노동의 심리 컨트롤, 감정 노동의 심리 조절 어떻게 하는 것이 좋고 또 감정 노동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알아보겠습니다. 감정 노동은 혹실드라는 학자가 자기 직업 때문에 감정을 어느 정도 관리해야 되는 일이라고 정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로즈라는 학자는 감정 자본주의라는 관점에서 감정마저도 자본이 마음대로 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정의를 내렸죠. 즉 육체노동의 시대도 가고 정신노동의 시대도 가고 이제는 감정 노동자만이 남은 시대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감정 노동을 우리가 심리적으로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진화 심리학의 세계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진화 심리학은 인간도 번식하는 동물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 심리를 풀어낸 그런 학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이 감정 노동의 순간에 심리적으로 크게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80년 전에 노르웨이로 초대할까 합니다. 80년 전 노르웨이에 셀더럽 에베라는 동물학자가 있었습니다. 셀더럽 에베라는 동물학자가 매우 작은 공간에 수탉 100마리를 모아놨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닭은 2마리만 만나도 아주 무섭게 싸우는데 상대방의 벼슬을 쪼면서 이긴 놈 나올 때까지 사생 결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양계장에 가보셨나요? 양계장의 닭들은 부리가 없습니다. 서로 쪼기 때문에 벤치 같은 걸로 부리를 절반을 잘라버린 그런 상태에서 사육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연 상태의 닭들은 만나면은 이 부리로 상대방의 벼슬을 사정없이 쪼게 되는데 셀더럽 에베가 이 수탉 100마리를 아주 작은 공간에 모아놨으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놈이 저놈이랑 싸우고 저놈이 이놈이랑 싸우고 아주 난장판이 되고 죽어가는 놈 수탉의 울음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게 되고 너무나 깜짝 놀라서 이 싸움을 그치게 해보려고 뜨거운 물도 끼얹어보고 찬물도 끼얹어봤지만 별 차도가 없었답니다. 이 실험을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놀랍게도 3일이 지나니까 싸움이 딱 그치더랍니다. 아니 어찌된 일인가 하고 봤더니 바로 1위부터 100위까지 서열이 정해진 거였습니다. 수탉의 서열은 어떻게 정해지느냐? 1위는 99마리의 벼슬을 쪼을 수가 있습니다. 50위는 49마리한테 쪼이고 또 50마리를 쪼을 수가 있습니다. 100위는 99마리한테 쪼여야 됩니다. 그래서 한 100위쯤 되는 닭은 벼슬이 거의 너덜너덜 해가지고 피투성이 된 채로 살아가거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놈이 어떤 놈을 쪼는가를 보면 아 얘는 37이구나 얘는 54이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논문을 써서 발표를 했습니다. 인정을 받았을까요?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아니, 수탉이 그렇게 심하게 싸우는 걸 알아도 그렇게 정교하게 서열을 매긴다는 건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80년 전에 이 논문이 사장되었었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봤더니 수탉은 물론이고 모든 모여서 사는 군집 생활하는 동물은 이렇게 서열을 매기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대단히 위대한 실험이었구나라고 인정을 해주고 모든 동물의 서열은 학술적으로 쪼기 서열, 패킹 오더라고 부릅니다. 심지어 인간의 서열도 학술적으로는 쪼기 서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학술적인 용어까지 만들어 놨을까요? 여기에 바로 인간과 동물의 존재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살까요? 여러 가지 삶의 목적이 있겠지만 진화 심리학에서는 아주 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도 동물과 마찬가지로 번식하기 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보면 바로 이 쪼기 서열은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이 됩니다. 즉 서열이 높은 놈은 번식할 권리를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서열이 낮은 놈은 번식할 권리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슬픈 일은 이 서열에 의해서 몸속에 호르몬 자체가 바뀝니다. 서열을 박탈당한 서열이 낮은 동물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려진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온몸을 덮칩니다. 이 코티졸은 현대의학에서 만병의 근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암도 만들고 우울증도 만들고 심장질환, 심지어 당뇨병, 난임, 불임까지 만듭니다. 그래서 서열이 떨어진 놈은 이 코티졸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즉 서열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회사에서의 직급, 군대에서의 계급 이런 것이 바로 물리적 서열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물리적 서열보다도 심리적 서열에 더 많이 좌지우지 됩니다. 심리적 서열은 동창회 같은 것이 아주 대표적이죠. 동창회의 물리적 서열은 동등하나 심리적 서열은 굉장히 많이 차이 납니다. 그곳에서 심리적 서열이 떨어져서 코티졸 상태가 되면은 그거 어디 딴 데 가서 회복하지 않으면은 병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물리적 서열이 낮거나 또는 심리적 서열이 낮은 사람은 항상 코티졸 상태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벗어나지 않으면 암에 걸리거나 우울증에 걸리는 것이 현대의학으로 밝혀져 있기 때문에 항상 서열 회복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죠. 그렇다면 감정노동은 무엇이냐? 저는 감히 감정노동은 심리적 서열 노동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고객은 왕이다라고 하는 고객 만족 시스템은 감정 노동자를 심리적 서열의 바닥으로 몰아붙인다는 것입니다. 즉 코티졸 상태에 놓인다는 것이죠. 고객의 무리한 요구, 무리한 욕설, 말도 안 되는 요구에도 웃음과 미소를 띄울 때 그것도 존댓말을 하면서 바로 심리적 서열이 떨어지는 것이며 본능적으로 봤을 적에는 바로 번식의 욕구가 침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몸은 코티졸 상태에 놓이는 것이고 그래서 많은 감정 노동의 현장에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병들이 난무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세 가지 정의를 드렸습니다. 즉 감정 노동은 혹실드의 정의에 의하면 자기 직업 때문에 감정을 어느 정도 관리하는 일이라고 정의를 내렸고요. 또 인류주의에 의하면 감정 자본주의, 감정마저도 자본에 예속시키는 행위, 그리고 진화 심리학적으로는 바로 심리적 서열 노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정 노동자를 괴롭히는 악성 고객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답은 나왔습니다. 그 사람도 어디선가 심리적 서열, 물리적 서열이 떨어진 상태에서, 즉 코티졸이 완전히 충만한 상태에서
그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동물적인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코티졸은 뇌의 전두엽, 이 전두엽은 인간의 이성을 관장한다고 알려져 있죠. 전두엽을 마비시킵니다. 전두엽이 마비되면 동물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악성 고객은 그런 동물과 비스무리한 상태가 된 심리적 서열이 낮은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볼 줄 아는 순간 우리는 심리적으로 조금은 편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객의 접점에서 와서 나를 무시하는 사람은 내가 못나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교수이든 의사이든 아무리 사회의 지위가 높고 월급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상태는 심리적 서열이 떨어져 있거나 또는 물리적 서열이 낮아서 코티졸로 인해서 뇌의 상태가 이미 닭의 상태, 동물의 상태가 되었다라고 의학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볼 줄 아는 순간 우리는 조금은 편안해질 수 있고 고객의 접점에서 심리 극복을 할 수 있습니다.